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어제 5,500도 넘은 코스피 지수, 오늘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장중 사상 최고치를 또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경제 라이브는 강민욱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벽 마감했던 뉴욕 증시 지금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하고 비트코인도 급락하고 자산 시장 전체가 어두워서 우리 시장도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좋습니다. 네, 간밤 정말 걱정 많으셨겠고요. 장 시작하자마자도 프리마켓이 8시부터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네. 이걸 웬걸, 우리 한국에 투톱이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너무나도 잘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500선을 어제째 뚫었었고요. 네. 오늘도 크게 큰 폭의 하락은 없고 약보합 정도입니다. 지금 5,530이에요. 10포인트 더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다시 올랐네요. 약보합, 강보합을 오고 가는 네. 이런 상황인데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끄는 AI 반도체 쪽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굳건합니다. 저희가 조금 있다가 AI 솔루션이 갖고 온 요즘에 밥그릇 뺏는 AI 이런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 네. 그 밥그릇을 AI가 뺏으려고 해도 반도체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바지를 파는 기업인 이 반도체 쪽은 미국도 마이크론이라든가 샌디스크는 살아남았었고 그러니까 오늘 새벽 마감한 미국 증시가 안 좋았던 이유가 그 AI 때문이었는데 우리는 그 영향을 맞습니다. 안 받는 이유라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그 밥그릇 빼는 AI 소프트웨어에 결국 또 우리 반도체를 줘야 되기 들어가니까. 때문에 네. 잘 버티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수급을 놓고 봐도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많이 똑똑해지는 것이요. 어제 4조 2천억 넘게 순매도를 했어요. 우리 개인이. 네. 그게 하루에 개인이 판 최대 규모였었는데 이 대부분이 다 차익 실현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주에 5조 넘게 사들이면서 또 네. 최고 순매수 기록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 뒤로 주가가 5% 6%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똑똑해졌고 그럼 우리의 물량을 누가 받았는가? 외국인들이 또 엄청나게 받아내면서 그동안 외국인이 한국 증시 판다 이거 걱정이다라는 것이 또 불식이 되면서 수급과 재료 모두 현재까지는 미증시 급락에 비해서도 양호하다 이런 판단입니다. 네, 삼성전자 어제 6%나 급등했고요. 오늘은 18만 원까지 지금 오른 상황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환호를 보내는 상황인데요. 온라인 커뮤니티마다 여기에 대한 환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사진 하나 먼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화제인 AI 생성 이미지인데요. 이재용 회장이 전쟁터 같은 뒤에 배경을 뒤로 한 채 파란색 스포츠카를 타고 있고 설명할 시간이 없어 어서 타 이렇게 손을 내미는 모습입니다. 교수님 이게 삼성전자 그동안 좀 고점에 물려 있어서 1, 2년 전만 해도 원망 소리가 들렸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걸 계속 개인 투자자들이 공유를 하면서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1, 2년 전만 하더라도 SK 하이닉스에 밀리는 게 아닌가. 당시에 삼성전자는 D램에 이제 포커스를 뒀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HBM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차이가 많습니다. D램이 이제 단층짜리 주택이라 하면 네. 이것을 여러 층으로 쌓아서 아파트를 만드는 게 HBM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SK 하이닉스는 엄청나게 잘 나가고 삼성전자는 주가 5만 채우기도 어려웠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HBM4 세계 최초로서 가장 훌륭한 반도체지죠. 네.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HBM4 반도체를 세계 최초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간단한 예로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뭐냐면 아파트를 만들었지만 네. 더 높은 고층 아파트에다가 아파트 안에서 더욱더 효율적으로 많은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든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산업이 이제 AI로 재편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AI의 뇌를 만드는 것인데 이 뇌의 핵심 부품이 이제 HBM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네. 가장 좋은 HBM을 세계 최초로 만듦으로 해서 결국 반도체 메모리 시장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한 기업으로서 지금 현재 정점을 찍지 않나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 그 기술적 격차가 증명이 됐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그런가요? 예, 그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이 이제 더욱더 주목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대한민국은 기술의 축적이 엄청납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선 국가로 존재해 왔었고 실제 인력 공급도 좋습니다. 대한민국은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비해서는 그 인력이 너무 비싸지는 않은 고급 인력을 다량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잠시 주춤을 했지만은 금방 따라잡고 지금 세계 최고의
반도체 양산에 성공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나고 미래에도 가치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외국인 투자자도 인정을 하는 분위기가 지금의 주식 네. 시장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코스닥에서는 주가가 1,000원 미만인 동정주, 일명 동전주라고 하는 게 사라질 것도 같습니다. 어제 금융위원회 발표 보시겠습니다. 동전주는 높은 주가 변동성 및 낮은 시가총액 등의 특성이 있는 데다가 주가 조작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미국 나스닥의 경우에도 1달러 미만인 경우 이른바 페니스탁스에 관련 상장 폐지 조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상장 동전주에 대한 상장 폐지 조건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반밖에 못 올랐다는 얘기예요. 이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불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불신의 핵심은 부실하다. 언제 저거 동전주 될지 모른다. 너무 많다 종목이. 좋은 종목들이 성장하기 어렵다.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도 이미 코스닥에 대해서 경고를 한 상황이었는데 한번 내용을 좀 볼까요? 어떻게 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동전주라고 하면 동전이 100원, 200원, 300원, 500원, 900원이잖아요. 주가가 지폐가 1,000원이 네. 안 되는 이제 그런 주가고요. 근데 실은 이제 주가는 상징적인 거고 시가총액이 더 중요하겠죠. 시가총액이 한 200억, 300억대가 이제 되게 된다면 실제로 요즘과 같은 이 머니무브에서는 시가총액이 저렇게 100억 단위 때는 맘만 먹으면 이제 주가 조작이라고 하죠. 작전도 너무나 용이한 상태 아닙니까? 네. 그리고 한 단계를 더 봐야 되는데 뭐 그런 상황이어도 장사를 잘하면 나름 실적을 내면 문제가 없을 텐데 이번에 요건을 보면 실적 자체가 자본 잠식인데요. 이것이 연간 기준에 감사해서 자본 잠식이 아니라 반기 기준으로도 자본 잠식이 떴다라고 하면 바로 쫓아낼 수 있을 정도로 네. 이렇게 좀 형편없는 기업들을 코스닥에서 퇴출시키겠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처음에 나왔던 대로 하면 한 100여 곳에서 150곳 정도가 빠지겠다라고 했는데 네. 이제 대통령도 이렇게 강조를 한다면 많게는 거의 200곳 이상도 이 기준에서 지금 코스닥에서 퇴출될, 이 쫓겨날 그럴 운명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실은 투자자들은 좀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물 흐려놓는다라고 네. 하죠. 알면서도 인간의 마음이란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작전주를 보면 이걸 몰라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도 한몫 잡아봐서 이제 들어가겠다 하다가 당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참에 아예 좀 이제 부실 종목들 다 퇴출시키고 신뢰도를 높이자 이런 여론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지난 20년을 봤더니요. 코스닥은 1,300개의 기업이 새로 상장을 했고 퇴출은 한 400여 개였습니다. 같은 기간에 시가총액은 8.6배나 증가했는데 지수는 1.6배 겨우 여기에 상승했습니다. 이게 지금 부실 기업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책이 나온 거다 볼 수 예, 있을 뭐 것 여러 가지 같습니다. 이유가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가 봤을 때는 첫 번째 코스피는 5천이 넘지 않았습니까? 지수가 5천이 넘고 어느 정도 장기 성장에 있어서 어느 정도 목표는 달성했다 보는 것 같습니다. 다음 타겟이 이제 코스닥인데 코스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고 혁신 기업 그리고 뭐냐 창조 기업들이 존재하는 것인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상승을 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부실 기업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을 보는 시각 자체가 신뢰도가 떨어져 보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칼을 들어서 이것을 개선하려고 하는데 현재 뭐 작년만 하더라도 한 38개의 기업이 퇴출이 됐다고 하는데 상장 폐지가 됐다고 하는데 현재 이렇게 강화된 기준으로 보면 2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다고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반발도 대단합니다. 왜 그러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성장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자를 유치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서 그 기간이 필요한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네. 반발도 있지만은 정부 입장에서는 아프지만 지금 도려낼 건 도려내자. 이 상처가 더욱더 커지면 전체적인 시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강력하게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주식 이미 갖고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뚝 떨어지면 또 다시 팔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좀 불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불만도 이렇게 있겠고, 속간해지게 되면 어제는 또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동전주들 몇 개가 상한가를 이제 쫓겨나기 전에 다시 한번 또 이런 이제 머니 랠리를 펼치는 네. 알쏭달쏭한 주식시장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미리 수차례 경고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이러다가 내일 상폐시킨다는 게 아닙니다. 분기 보고서 보고 반기 보고서 보고
완전 자본 장식되어 있고 시가총액 작고 이런 거라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이렇게까지 정부가 계속 얘기를 한다면 그거 알아차려야죠. 자기 돈이 들어간 부분인데요. 네. 그렇군요. 뭐 코스닥 시장 전체가 건전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사실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SNS에 글을 또 하나 올려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이번엔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이 공정한가 이런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만기됐을 때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으로 지금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거주하면서 남은 돈으로 집을 산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내놔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예, 맞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이것이 되냐? 다주택자가 대출 만기가 돼서 연장을 하려는데 정부가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현재 법으로서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네. 은행의 결정이지. 네. 하지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말한 것은 여러 가지 정부의 방향성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정부 입장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그래서 그렇게 호의적으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대한민국의 특성이 있는데요. 특히 서울 지역에 같은 경우는 집값 상승률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이자가 만약에 4%고 집값 상승률이 10%면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불로소득으로서 6%의 이득을 얻는 것이죠. 네. 이것이 이제 물론 또 이렇게 이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집을 묶어놓기 때문에 공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주택자가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집값이 내리는 그런 곳도 있고 이런 데서는 다주택자가 어떻게 보면 임대를 공급하는 그런 공급자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좀 다각적 시각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